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LG화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일날 크레딧 스위스 증권에서 LG화학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고 직접 목표가를 그냥 후려쳤죠. 그래서 목표가를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68만 원으로 제시를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나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프렌드 프로라는 한국투자증권 HTS인데 제가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 거래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매도 종합 정보를 이 HTS에서 불러와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업틱룰 적용이 72,000주, 이게 수요일날, 그리고 업팅률 적용하지 않은 게 3654, 이게 이제 LP 물량이죠. LP 물량은 얼마 안 됐고 대부분이 전체 76,000주 중에 72,000주가 업팅룰 적용이 됐던 일반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물량, 그리고 오늘 많이 나왔죠. 10만 주가 넘게 나왔는데 오늘 물량 중에서도 10만 5,398주가 업팅률이 적용되는 물량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844억인데 있었냐? 하루에 844억이라는 공매도 물량이 나온 적이 있었냐? 자, 지금 보시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LG화학의 공매도 일자별 공매도 데이터를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거를 금액 순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액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제 오늘이 1등이에요. 네, 오늘이 1등 840억이 공매도 가장 많이 나온 날이고, 그리고 어제가 640억, 어제가 2등입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했을 때. 그런데 그러면 3등이 언제냐? 지난 2020년 1월 30일이 3등이거든요. 590억. 근데 그 비율로 보면은 이때는 주식이 34만 원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34만 원이었을 때 34만 원이었을 때 34만 원이었을 때 590억이 나온 거고, 어제 오늘은 80만 원이 넘을 때 840억이 나온 거니까 주가가 받았을 충격으로 보면 훨씬 더 큰데, 문제는 이때는 투자 심리가 괜찮아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주가가 올랐는데 2.5%나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뭐 테이퍼링 우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도 생각보다 좀 하키시하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들은 금리 인상을 기존에 2022년에 한다 해서 2021년 하반기에 할 거다라는 방향으로 조금 애널리스트들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에 조금 안 좋은데 공매도가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많이 좀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월 30일 날 주가가,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 34만 3천 원이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34만 3천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월 4일, 2월 5일 날 보면 이 가격 대비 10%가 올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꼭 앞으로 그럼 계속 더 빠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주린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공매도 했다가 공매도 생각대로 안 움직여서 주가가 올라가서 쇼커버링 해갖고 주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이 보시면은 이 LG화학에 대해서는 크레딧 스위스 증권 전에는 매도 의견, 중립 의견도 없이 전부 다 매수 의견이었어요. 국내 증권사는 그래. 국내는 나오는 리포트의 95%가 매수니까 그렇다 쳐도 외국계 증권사도 보면요. 지금 자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 민훈식 애널리스트가 68만 원으로 5월 26일 날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JP 모건 목표 주가 140만 원입니다. 5월 26일 날 같은 날
레포트가 나왔어요. 외국계에서. JP는 140만 원에 오버웨이트고 크레딧 스위스는 68만 원에 언더퍼폼인데 시장은 크레딧 스위스 손을 들어준 거죠. 뭐 한국 언론에는 한 장짜리 레포트가 주가가 이렇게 했다, 뭐 공매도 세력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고요. 한 장짜리든 열 장짜리든 백 장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LG화학을 2차 전지 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싶지 화학 부분은 별로 난 생각이 없다. 근데 그게 같이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없이 LG 화학을 사는데 이 에너지 솔루션이 한국 증시에 상장이 될 거니 그러면 이걸 언젠가 팔고 자금을 IPO에 참여를 해서 그때 주식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식을 그러면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좀 너무 일찍 파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언젠가는 팔긴 팔아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뭐 유가증권 신고서를 아직 낸 것도 아닌데 LG에너지솔루션이 유가증권 신고서 낸다고 해서 바로 상장되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그 주식 분산 요건도 주식 분산 요건이 안 갖춰져 있겠구나. 네. 그래도 이제 주식 분산 요건만 갖추면 되는 형태로 상장을 할 거니 굉장히 상장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 매도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그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 동조를 확 해주는 레포트가 나오니까 주가가 그냥 많이 빠진 겁니다. HSBC도 목표 주가 100만 원, 106만 원이고 맥쿼리 목표 주가 150만 원. 크레딧 스위스만 좀 약하게 보고 외국계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138만 원.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지금 서스펜드 커버리지라고 나오는 거는 아마 모건 스탠리가 지금 IPO 주관사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서 커버리지가 서스펜드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럼 직접 목표가를 한번 보면은 모건 스탠리. 자, 목표 주가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150만 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도 요 노란 선이 목표 주가고 요 하얀 선이 실제 주가인데 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주가를 선행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널리스트들 시장을 리드하는 애널리스트들이고 시장을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도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잘 올려놨는데 시장은 목표 주가를 150만 원을 보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크레딧 스위스 손을 들어줬다. 이 크레딧 스위스도 보시면 자, 목표 주가 계속 잘 따라 올라갔어요. 목표 주가 올리고 주가 올라가고 더 올리고 주가 더 올라가고 했는데 직전에 이제 130만 원까지 있다가 한 번에 너무 많이 깎았다. 근데 네. 130만 원이었네요. 타겟 프라이스가. 그다음 68만 원으로 깎았는데 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회사가 될 거니 그만큼 할인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그리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 기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동조를 해줄 줄은 이거 누가 팔았나 보면은 아까 공매도는 이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외국인이 대부분이고 기관도 좀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종목별 일변 매매 동향 보시면요. 자, 순매수로 보면은 이틀 동안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기관도 많이 팔았죠. 외국인 창고로 나온다고 기관 매도 물량이 다 외국인 창고로 나온다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아닙니다. 국내 기관들도 외국계 증권사에 주문을 줍니다. 리서치 레포트 받아보고 외국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주문을 주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뭐 대형 증권사들 7개 증권사는 국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량들 중에는 외국계 물량이 상당수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관은 거의 이제 플랫이라고 그러죠. 9,000주 정도 팔았으니까 이제 그 팔 기관들은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가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빵빵해요. 80만 원부터는 이게 장중에서 여기 장중에 이게 무너져서 79만 1,000원까지도 내려갔다 왔는데 내려갔다가 금방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주가가 그만큼 대기 매수 물량은 많다. 80만 원대는 그 매도하는 사람들은 좀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매수하는 사람들은 좀 느긋하게 그래 한번 던져봐 내가 받아볼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순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14만 9천주, 18만 9천주를 팔았는데 한번 그냥 매수로 한번 볼게요. 순은 뭐죠? 매수해서 매도를 뺀 겁니다. 매수가 2주, 매도가 3주면 순은 매도 1주죠. 자, 외국인이 오늘 26만 3천주를 샀어요. 지난 4월 30일 이후에 가장 많이 산 날입니다. 오늘 26만 3천주. 어제 11만 8천주를 샀고 어제 83만 원일 때보다 지금 80만 원이 기대 수익률이 더 좋죠. 왜냐면 주가가 낮아졌으니까. 내 목표가는 100만 원인데 83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83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거랑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거랑 기대 수익률이 80만 원일 때가 더 높잖아요. 그럼 더 사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기관도 어제는 6만 4천 주 샀는데 오늘은 11만 4천 주 산 거예요. 이게 매수고 물론 매도를 보면은 매도가 더 많겠죠. 매도 외국인 오늘 41만 주, 기관 12만 4천 주. 그래서 순매수로 보면은 외국인이 팔긴 팔았는데 외국인도 주식을 지금 LG화학에 대해서 그래 던져봐. 급한 사람들 빨리 던져. 내 밑에서 받아볼게. 여기 지금 다 걸고 있다. 오늘 좀 여기저기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크레딧 스위스가 LG화학에 대해서만 이렇게 약하게 보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2차전지 업체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CATL인데 현재 2차전지 업체 중에 전세계 시가총액 1위 업체잖아요. 중국의 CATL인데 CATL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 42, 홀드가 4개, 셀은 없는데 요 크레딧 스위스만 유별나게 CATL에 뉴트럴이에요. 홀드. 다, 자, 맥쿼리 아웃퍼펌이고 목표 주가 532, 노무라 오버웨이트, 그리고 다이와 바이, JP 모건 오버웨이트, 골드만도 뉴트럴이네요. 골드만도 뉴트럴. 이 중국 회사들, 중국 로컬 증권 회사들 말고 이 글로벌 회사들도 매수가 거의 많은데 크레딧 스위스가 일단 뉴트럴, 그리고 JP 모건 골드만 뉴트럴, 그리고 또 미국 회사 중에 벌지 브라켓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프리도 매수. 전반적으로 글로벌 IB들도 매수인데 크레딧 스위스가 조금 CATL에 대해서도 중립 의견이고 그래서 2차전지 업체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는 하우스 뷰가 조금 약하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크레딧 스위스 하우스는 2차전지 업체를 좀 약하게 본다. 크레딧 스위스는 CATL도 중립이다. 그 외에 미국의 벌지 브라켓 하우스들은 LG화학에 대해서 전부 다 매수다. 모건 스탠리 포함, 모건 스탠리 뿐만 아니라 뭐 맥쿼리 HSBC 이런 데도 다 매수 의견이 현재가보다 높다. 주가는 왜 빠졌냐? 귀관하고 외국인이 팔았는데 외국인 공매도 물량이 꽤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이 80만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주식을 받기 시작했다. 매수 물량이 지난 4월 30일 이후 최대다. 만약에 더 빠지면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샀고요. 79만 4천원에 걸어놨었는데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매일 만약에 내리면 어떡할래? 더 살 겁니다. 네. 그럼 내일도 공매도 나오고 그러면 고맙죠. 그래. 그래. 계속 던져봐. 난 계속 조금씩 받아볼게. 고마워. 싸게 던져줘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받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던지는 물량을 너무 일찍 받으시면은 현금이 소진돼서 나중에 주식이 더 빠졌을 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받지는, 만약에 받아보실 분들은 너무 빨리 받지는 마시고 좀 천천히, 항상 여유를 가지고 레버리지 쓰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2차전지 업체들 주가가 다들 그렇게 좋진 못해요. 요 봉 차트가, 자, 요 봉 차트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요 봉 차트가 LG 화학이고,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오늘까지의 주가 흐름을 시작점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어딨냐를 그려본 차트입니다. 블룸버그 상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 LG전자가 시작점 기준으로 약 84했으니까 16% 빠져 있고, 삼성 SDI가, 아니네요. LG전자는 80이니까 20%가 빠져 있고요. SDI가 84니까 약 한 16%가 빠져 있고, 비교군으로 코스피 인덱스거든요. 요 하얀 선, 지금 굵게 표시되는 선, 코스피 인덱스는 100.16이니까 0.16%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CATL만 유일하게, CATL도 이제 같이 막 내렸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같이 내리다가 CATL만 지난 1월 중순 대비해서 약 4%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